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의 강석욱 PD입니다. 명상록 읽기 이번 시간에 6번째 시간으로 제6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6권에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황제이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잘 경계한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에서 많은 쓰는 말 중에 신독이란 말이 있는데, 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뭐 좀 성공하고 뭐 유명할지 몰라도 정작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이제 신독이죠.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경계한다. 신중을 기해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이 명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6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부하를 거느린 황제일지라도 허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세우는데 지나치게 연연해 하지 말라. 그 가능성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세를 버리고 언제나 소박하고 선량하며 순수하고 신중한 인간이 되라. 정의를 사랑하고 신을 공경하며 친절과 관대한 마음으로, 그러나 자기의 의무만은 과감히 수행하는 인간이 되라. 철학을 통해 배운 인간성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라. 신을 섬기고 인간을 도우라. 인생은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수많은 부하를 거느린 황제일지라도 허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세우는데 지나치게 연연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이 말을 해요. 그 가능성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얼마나 굉장히 솔직한 얘기잖아요. 자신이 황제면서 허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세우는데 연연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 가능성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 필요한 게 신독의 자세, 홀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황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황제니까 허세를 부리든지 권위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경우를 여기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권에서는 또 황제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하여 선이다 혹은 악이다라고 판단하지 말라. 만약 계속 그러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거나 또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올 때마다 반드시 당신은 신을 원망하고 그 불행이나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정오하고 미워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사물을 구분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근한에 속한 사물에 대해서만 선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신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진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 자신의 근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선이다 혹은 악이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권한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선악 판단을 내린다면 신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적대하실 이유가 없어진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제 권한 내에 있다든지 제 능력 내에 있는 거에서 선악을 판단을 하고, 또 제 동료가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자기가 속한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 판단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이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맡고 있으면서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자꾸 권한 밖, 그다음에 능력 밖의 것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 나중에 제가 어떤 이 사람하고 일을 한다든지 이 조직하고 일을 할 때 이미 선입관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저하고 제 후배가 있다면, 만약에 제 후배가 저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을 이렇게 좀 괴롭히려는 마음이 이렇게 좀 올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유혹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둘만의 관계 사이하고 전혀 별개의 일은 일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떼놓고 보면 되는데, 이 일도 똑같이 관계 속에서만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기장이 생기고 올바른 공동체, 우리 조직의 지금 상황에서 왜 이것이어야 되고 왜 이 판단이 합리적인가라는 판단과 결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후배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지, 옳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든지 하면서 조직 결정에 시행착오나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한 내에서 혹은 자기 능력 안에서 사물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그 황제는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당신의 몫으로 부여한 환경에 적응하라. 그리고 당신의 동료로서 운명적으로 정해진 이웃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저는 운명이 당신의 몫으로 부여한 환경에 적응하라, 이 말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저 개인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운명은 왜 이렇지?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나은 위치, 나은 권력, 좀 더 많은 돈,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안 되지 하면서 굉장히 그 사이에서 괴리가 생겨서 힘들어 하잖아요. 여기서 황제는 운명이 당신의 몫으로 부여한 환경에 적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인데, 죽음의 수용소 체험이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빅터 프랭클 박사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여기 끌려왔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여기 왔지, 무슨 죄가 있어서 용광로, 소강로에서 저렇게 사라져 가지 하는 것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일찍 생을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한 현실, 그래서 삶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냐, 내가 지금 처한 이 삶에서 나는, 이 삶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냐, 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는 현재에서 나의 삶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to, 그리고 어떤 생활 패턴과 어떤 실천적
행동들을 담보해내야 될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괴리나 어떤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 많았고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면 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운명이 당신의 몫으로 부여한 환경에 적응하라. 그리고 그 적응을 한다는 것은 곧 행위, 행동, 실천적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거든. 그런 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상록 읽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